소박한 단칸방에서 시작된 특별한 세계 여행. 3년 전 문을 연 이곳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전 세계 여행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최재원 씨.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허름한 자취방도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서울의 20, 30대의 직장인의 옆방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설레는 일이거든요. 그는 틀에 박힌 여행이 아닌 일상 속의 진짜 한국을 만나는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He showed me very interesting places, and I was curious about getting to know some like very original places. 집을 공유하고 다양한 삶을 만나면서 이방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들과 같이 살면서 교감하고 그들과 외국어로 대화를 하고 집 밖의 동네를 돌아다니면 그때의 느낌이 마치 내가 여행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좁은 방 한 칸에서 넓은 세상을 만나는 남자. 단칸방 세계 여행. 최재원 씨를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원 씨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를 외국 여행객들과 공유한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주인장이 외출한 날에 여행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제가 곳곳에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방송국으로 모셨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이군요. Hello guys. Okay, welcome to Korea and welcome to KBS as well. Yeah, enjoy the show, please. 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이 계셔서 더 든든하시겠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르신들이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관심 갖고 듣겠습니다. 최재원 씨의 단칸방 세계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원입니다. 저는 30을 앞두고 다니던 대기업 광고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홍대의 한 음반 기획사에 취직했습니다. 꿈을 찾아왔으니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좀 달랐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질 못했어요. 게다가 경제적 위기도 금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좋아서 선택한 길을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고심 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해 봤는데요. 돈도 많이 못 모았고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창고방에 딸린 낡은 자취방,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대학생 때 배낭여행에서 현지인의 집에 룸쉐어로 머물렀던 기억이 났어요. 룸쉐어는 자기네 집 방 한 칸을 외국인에게 공유하는 그런 작은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무엇에 홀린 듯 인터넷의 가장 큰 숙박 공유 사이트에 제 낡은 창고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록을 해놓고 보니까 제 방이 가장 형편이 없는 거예요. 창고방은 너무 좁았고 심지어 침대도 없었고요. 군데군데 장판은 뜯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놀랍게도 첫 번째 게스트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는 크로아티아에서 온 자동차 엔진 디자이너 발렌티노였어요. 굉장히 섹시하게 생겼고요. 키는 190 정도로 훤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잘 곳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3단 매트리스를 급히 사서 깔아놓고 그 처참한 곳으로 이 친구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이게 잘하는가 싶었어요. 이 친구가 스치듯 때려도 제가 사망할 것 같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발렌티노는 한마디를 하죠. Oh, it's so beautiful. 그는 거짓말 같게도 제 방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가 들려주는 지구 반대편 이야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죠. 첫 번째 게스트의 성공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마포구 골목 깊숙이 있는 저희 집에는 3년간 몇 명의 게스트가 다녀갔을까요? 2014년 4월 이후로 1년에 150명씩, 지금까지 약 500명 이상의 외국인 게스트가 다녀갔습니다.
당시 제 방은 봄이 되면 1년치 예약이 꽉 차는 인기 숙소였는데요. 그 이유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이 이뻐서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아침을 차려주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시간이 없는 대한민국 직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평생 한 번도 가기 어려운 멋진 곳에서 청년들이 유치원국가에 찾아와 주는데 감사하고 너무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도저히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삶의 체험 현장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때로는 태고도 요만큼 남는 에너지로 겨우 들리는 단골 카페로도 부르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망원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다 안 돼서 나중에는 꼭 가야 되는 친구 집들이, 그리고 돌잔치, 그리고 심지어 회사에서 하는 콘서트 디프레까지 불렀어요. 사실 관광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현지 체험들이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리뷰는 계속 좋아졌죠. 그 중에서 재미있는 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나왔던 루카스는 독일에서 온 굉장히 젠틀한 의대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보기와는 다르게 저한테 한국 현지 체험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놈 봐라 하고 제가 평소에 혼자 혼술을 하러 가던 저렴한 한 망원동의 노가리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험상궂은 동네 아저씨들이 런닝만 입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낯선 이가 등장하자 이렇게 째려보셨죠. 루카스는 반갑게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겨우 그 친구를 진정시키고 노가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가리 혹시 영어로 하실 줄 아세요? 그걸 몰라가지고 저도 고민하다가 이것은 한국식 피쉬앤칩스야. 그리고 가격은 1,500원 정도 해 라고 하자 루카스가 오마이갓 하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유럽의 반의 반값도 안 해! 하면서 노가리를 굽는 장면을 사진 찍기도 하고 자기 얼굴과 그걸 비교해서 SNS에 올리기도 해요. 제가 그거를 뼈채 씹어 먹자 경험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나 봐요. 루카스가 베를린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만난 한국인 여자분과 굉장히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둘은 얼마 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마지막 축사를 담당하게 됐죠.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장가를 못 갔는데 말이죠. 네, 이런 소소한 일상의 활력들이 제 인생에도 큰 힘이 됐어요. 잠은 더 못 잤는데 신기하게도 회사 일은 더 잘 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런데 저보다 룸쉐어를 통해서 더 삶의 변화를 크게 겪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3년 전 제가 이직을 한 직후에 뇌출혈로 큰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몸은 다행히 회복이 되셨지만 가끔 깜빡깜빡 하신다던가 감정을 잘 못 누르는 그런 후유증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건 이런 후유증보다 내가 더 이상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여성으로서의 일종의 박탈감이었습니다. 정말 자식으로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이거 해보시지 않겠어요? 우리들은 다 서울에 살고 방은 남잖아요. 엄마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용기가 없었어요. 당연한 것이 몸도 성치 않으셨고 영어도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외국인 가족을 데리고 무작정 고향집에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저와 외국인을 보시고 깜짝 놀라면서 저를 나무랐죠. 하지만 그렇게 한두 번 억지로 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아요. 1년이 지난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영어도 중국어도 배우시면서 저보다 더 훌륭한 호스트가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칭찬 잘 못 받아봤는데요. 병원에서 저 때문에 엄마가 빨리 회복이 됐다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엄마도 이렇게 멀리 외국에서 자신의 집까지 찾아오는 이 게스트들이 너무나 고마우셨나 봐요. 재활 때 배웠던 퀼트에다가 게스트 이름을 일일이 자수로 새기셔가지고 체크인할 때 선물로 드리곤 하세요. 사실 누가 타지에 여행 와서 그런 황송한 선물을 받고 안 좋아하겠어요. 때로는 서툴고 말이 안 통하시지만 지금까지 인터넷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 평점 만점 유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이 즐겁게도 외국인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감사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외국인에게는 제 칙칙한 자취방도 현지 내색적인 공간이었고요. 중년 부부의 낡은 집은 한국의 세월을 입은 멋진 숙소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천방지축 자충우를 살고 있는 제 인생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멋진 여행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황 자체를 여행으로 생각을 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을 공유하면서 제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집에 혹시 방 한 칸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여행의 절반은 사람을 만나는 건데 우리가 직접 떠나지 못하면 그들을 불러서 여행하는 좋은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어머니 얘기하실 때 좀 울컥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또 일을 하고 계시다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최재원 씨 어머니를 저희가 KBS 스마트 방송 시스템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라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행 숙박객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뒤에 계신 분들인 거죠? 네, 말레이시아에서 6분이 오셨는데 지금 이분들이십니다. 네, how are you guys? 네, 반갑습니다. 이야, 한 번에 6분의 손님이 오시는군요. 한 달이면 30명이 넘는 손님이 온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조금 번거롭지 않으세요, 어머니? 네, 처음에는 낯선 분들이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 집에는 가족 단위로 여행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무서운 분 안 그래서 계시네요, 가족처럼 어머니. 대하니까 네네 가족처럼 대하니까 별로 힘든 줄도 잘 모르겠어요. 매일 네.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네, 더욱이 이 일을 하면서 어머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네, 실은 수술 후에 예전처럼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걱정도 좀 되고 좌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차에 재원이 권유로 숙박 공유를 하기 시작한 지 지금 1년째인데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네. 무엇보다도 살짝 긴장도 되고 재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아드님이 더 좋아하시겠어요. 어머니 오늘 밤에 여행객들하고 즐거운 네, 시간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네, 앞으로 더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잘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란 선생님, 이게 또 다른 행복한 노후 대책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저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숙박 공유를 생각해 네. 봐야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최재원 씨는요, 정말 창의적인 젊은이를 만난 것 같아요. 네. 사실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막연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이 너무 적다 이래서 아예 시작도 못 하는데 최재원 씨는 그냥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독감방 네. 그거를 활용해서 그거 숙박 공유라는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굉장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분 같고요. 사실 그리고 그 방만 이렇게 제공한 게 아니라 일상 문화를 제공했잖아요. 네. 그게 저도 그렇지만 요즘은 여행객들이 뭐 명승고적 이런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 현지의 그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문화, 생생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데 그런 욕구를 정말 적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자원을 이렇게 쓰신 점이 굉장히 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 문화를 친근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명함 없는 외교관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또 어머니 입장에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네. 정말 요즘 시대에 필요한 효도가 바로 저런 거구나. 맞습니다. 네, 어머니의 네. 삶을 변화시키고 어머니를 젊게 만들고 활기 있게 만든 그 마음이 정말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박종훈 기자, 우리가 공유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네요. 네, 저는 사실 언젠가 세계 일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미 세계에서 오신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니까 세계 일주 몇 번 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요즘은 이 함께 나눠 쓰는 공유 경제가 새로운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미 뭐 자동차나 아니면 집을 나눠 쓰는 이 공유 경제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금까지는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그냥 그걸 갖고 있는 데서 끝났지만 이젠 함께 나눠 쓰고 사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최재원 씨 같은 경우는 이 소유를 넘어서 공유의 시대를 한 발 앞서가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쩌면 한국인의 삶을 알리는 진정한 문화사절단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방송 전에 여쭤봤는데 용돈도 쏠쏠하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